벌써 챕터 5네요, 여러분. 오늘은 오디오와 관련된 것들을 배워볼 거예요. 먼저 제가 쓰는 음원 다운로드 사이트를 알려드릴게요. 제일 자주 이용하는 건 에피데믹 사운드입니다. 유료 사이트인데요. 사이트에 유튜브 채널을 링크해두면 내 채널과 맞는 음악을 추천해주고 채널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에 걸릴 일도 없어요. 에디터들이 한 가지 테마를 주제로 묶어둔 플레이리스트들도 있는데 장르별로 볼 수도 있고 브이로그, 광고, 릴스 등 제작 상황에 맞는 플레이리스트에 들어가 어울리는 음악을 빠르게 들어볼 수 있어요. 효과음도 상황에 맞게 잘 정리되어 있어서 원하는 음악과 효과음을 찾는데 시간이 많이 단축됩니다. 두 번째 사이트는 아트리스트로 역시 유료 구독 사이트입니다. 에피데믹 사운드보다는 저렴한 금액이지만 개인 채널에 맞게 음악을 추천해주는 기능은 없어요. 장르나 분위기, 악기 등을 검색 필터로 설정해서 음악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아트리스트의 장점은 요금제에 따라 효과음은 물론 자료 영상까지 구입할 수 있다는 건데요. 상단 메뉴 중 사운드 이펙트, 후티지 탭에 들어가 보면 정말 다양한 효과음과 영상을 무제한으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눈 내리는 효과나 필름 효과도 여기서 다운받은 거예요. 유료 사이트들이 부담스럽다면 유튜브 스튜디오의 오디오 라이브러리를 사용해보세요. 장르, 악기, 분위기 필터로 음악을 찾아볼 수 있어요. 효과음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만들어둔 프로젝트의 음원 몇 개를 다운받아서 불러왔어요. 더블 클릭하면 음악도 들어볼 수 있어요. 어떤 리듬감을 가졌는지 파동을 보면서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죠. 음악도 영상과 마찬가지로 I, O를 사용해 인아웃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음악을 인트로 부분에 사용할 거예요. 인트로는 20초가량이기 때문에 앞에서 20초 지점에 아웃 표시, 드래그해서 인트로 영상 아래에 넣어줍니다. 트랙이 겹치지 않았기 때문에 인트로 클립들의 기존 소리를 지우지 않으면서 배경음악이 같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일단 소리가 너무 커서 음량을 낮추고 편집을 시작합니다. 오디오 클립은 자세히 보면 중앙에 흰색 선이 있어요. 그 선이 데시벨을 나타냅니다. 마우스로 클릭해서 올리고 내리며 음량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저는 배경음악은 보통 마이너스 15 내외로 낮춰요. 마이너스 15dB를 했다고 해서 출력 음량이 마이너스 15dB이 되는 건 아니고요. 기존 음량에서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라 최종 음량은 이 그래프를 봐주셔야 해요. 적정 출력 음량이 마이너스 12dB 정도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것까지는 볼 필요 없고요. 평소 설정대로 PC 음량을 맞추고 들어보면서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수준으로 조절해 주시면 돼요. 인트로가 끝나자마자 영상도 딱 끊겨버리면 어색할 테니 인트로를 지나서 본 영상의 첫 번째 클립까지 음악이 나오도록 길이를 좀 늘렸어요. 영상 디졸브처럼 오디오에도 디졸브가 있어서 커맨드 쉬프트 D를 눌러도 되지만 커맨드를 누른 상태로 흰 선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점이 생겨요. 끝부분에 점 2개를 찍고 마지막 점을 아래로 쭉 내려주세요. 데시벨이 점점 낮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음악이 사라지죠. 이 음원 앞부분은 소리가 좀 작아서 부분적으로 키울게요. 정말 잔잔한 음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음악에서는 박자감을 쉽게 느낄 수 있는데요. 빰 하면서 소리가 강조되어 나오는 부분들이죠. 그럴 때 클립이 다른 클립으로 넘어가도록 편집해주면 훨씬 더 그럴듯해져요.
편집하다가 클립의 오디오 소리가 너무 커서 배경음악을 방해한다면 부분적으로 줄여주세요. 이렇게 음악 박자에 맞춰 클립 위치와 길이를 조금 다듬었습니다. 제 브이로그 인트로 2개를 예시로 볼게요. 배경음악이 아니더라도 생활 소리에 컷 전환을 할 수도 있어요. 배경음악을 넣었다면 클립의 소리 중 너무 튀거나 필요 없는 건 삭제할 건데요. 옵션을 누른 채로 오디오 영역을 선택하면 소리만 선택돼요. 그럼 오디오만 지울 수 있어요. 혹은 영상 트랙을 잠그고 선택해도 돼요. 딱히 중요한 소리가 들어가지 않은 클립이라면 이렇게 오디오를 지워야 배경음악만 깔끔하게 들리겠죠. 이제 영상 전체적으로 클립이 너무 조용해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부분이나 배경음악을 꼭 넣고 싶은 장면들이 있다면 원하는 음원을 넣어주세요. 이때 웬만하면 음악의 시작은 영상 속 배경이 달라지는 부분부터 넣어주는 게 좋은데요. 앞에서는 계속 식탁에서 시리얼을 먹다가 거실로 배경이 달라지는데 애매하게 시리얼을 먹는 마지막 장면부터 음악이 들어가는 것보다 시리얼을 먹는 장면이 다 끝나고 거실부터 음악을 넣는 게 자연스러워요. 두 번째 음원을 드래그해서 트랙 2에 넣었습니다. 이것도 소리가 너무 크면 영상 소리가 묻힐 수 있으니까 소리는 마이너스 15 정도. 이 음원은 영상에 비해서 너무 기네요. 영상 길이와 맞추고 싶은데 음악을 중간에 뚝 잘라버리면 당연히 어색할 거예요. 영상보다는 조금 더 길이를 길게 설정하고 커맨드 클릭으로 점 2개를 찍어 마지막 점을 아래로 낮추기. 혹은 프리미어에서 원하는 음원 길이를 자동으로 조절할 수도 있어요. 원하는 음원에 대고 마우스 우클릭. 오른쪽에 편집 패널이 등장합니다. 설정은 리믹스 그대로 두고 원하는 재생 시간을 아래 입력하면 돼요. 저의 경우 길이가 1분 정도 줄어들어야 해서 목표 재생 시간을 1분 40초로 설정했어요. 어도비에서 음원을 분석하고 자연스럽게 줄이고 늘려줍니다. 중간을 잘라서 연결하는 방식이라 목소리가 들어간 음원에는 적합하지 않은 방법이에요. 이제 영상과 비슷한 길이의 음원으로 바뀌었네요. 연결 지점도 부자연스럽지 않죠? 혹시 편집된 음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목표 재생 시간을 조금 더 느리거나 줄여보세요. 저는 아주 자연스럽게 끝나서 마음에 들어요. 보다시피 이 방법은 완전 1초 단위로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고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5초 정도 생긴다고 적혀 있어요. 이 부분 감안해서 편집해 주세요. 자, 이렇게 배경음악을 넣었고요. 이제 배경음악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의 소리를 수정할 거예요. 먼저 이 부분은 시리얼이 그릇으로 떨어지는 장면인데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아까 배운 대로 오디오 클립의 흰 선을 이용해서 소리를 키울게요. 소리를 키우게 되면 노이즈도 덩달아 같이 커지는데요. 이펙트 탭에서 디노이즈라고 검색해 주세요. 검색된 효과를 노이즈를 줄이고 싶은 클립에 드래그해서 넣어줍니다. 이펙트 컨트롤 탭에서 해당 효과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죠. 에딧 버튼을 눌러서 어마운트를 조정해 직접 수치를 넣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프리셋이 있어서 저는 라이트 노이즈 리덕션을 사용할 거예요.
상단의 X 버튼을 눌러 창을 꺼줍니다. 이 효과도 다른 효과들처럼 우클릭하고 세이브 프리셋을 눌러서 저장할 수 있어요. 프리셋으로 저장한 효과를 다른 클립에 적용해보면 내가 또 수정하지 않아도 라이트 노이즈 리덕션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시퀀스 끝까지 살펴보며 소리를 조정하고 싶은 부분을 조정하고 필요하다면 디노이즈 효과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유독 한 소리만 크게 튀는 클립에서는 줄이고 싶은 소리를 기준으로 점 4개를 찍고 가운데 부분을 잡고 적당히 내려주세요. 이 부분은 영상을 빨리 감기 해서 소리도 빨라졌는데 별로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에요. 소리가 딱히 필요 없는 장면이라 소리를 삭제할게요. 이 부분은 소리를 키우고 디노이즈 효과를 넣었어요. 옆 클립들도 다 이어지는 장면이라 효과가 똑같이 들어가야겠죠. 수정한 클립을 선택하고 이펙트 컨트롤에서 볼륨과 디노이즈를 선택해 복사합니다. 동일한 효과를 주고 싶은 클립을 선택해 붙여넣기. 첫 클립과 똑같이 볼륨이 올라가고 디노이즈 효과도 적용됐습니다. 실내에서 촬영한 영상은 이 정도만 수정하면 오디오 작업이 끝나요. 이번에는 제가 제주도 여행을 주제로 만든 시퀀스를 살펴볼게요. 얼핏 보기에도 오디오 영역이 복잡해 보이죠? 야외에서 촬영하면 바람소리, 카페에서 촬영하면 카페 노랫소리가 들어가는 등 집이 아닌 공간에서 촬영을 하면 삭제해야 될 오디오가 꽤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수정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클립은 카페에서 촬영한 건데 굉장히 신나는 노래가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다음 영상은 갑자기 너무 조용해지죠. 이 둘이 바로 연결되면 소리가 너무 갑자기 끊겨서 어색해요. 키보드에서 F를 눌러 이 클립의 원본을 보면 원래는 더 긴 영상인데 제가 여기까지만 사용을 했네요. 그 말은 제가 두 번째 클립의 오디오를 지우고 첫 번째 클립의 오디오를 더 늘릴 수 있다는 거겠죠. 커맨드로 점을 찍어 소리가 점점 작아지게 만들었어요. 세 번째 클립은 바닷바람 소리가 엄청나네요. 이 부분은 과감히 삭제. 다른 클립도 마찬가지로 너무 튀는 소리는 지우고 음량을 조절할 부분은 조절했어요. 아무 소리가 나지 않는 클립도 괜히 노이즈만 들리니까 오디오를 지울게요. 이제 원하는 배경음악을 깔아요. 이 음원에도 보다시피 비트가 강조되는 부분들이 보이죠. 이왕이면 해당 부분의 장면이 바뀔 수 있도록 클립 길이를 조금씩 조절해 줍니다. 그렇다고 모든 부분에 전부 컷 전환을 넣으면 너무 과할 수 있으니 수정하기 쉬운 부분만 몇 군데 해주시면 돼요. 음원이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커맨드와 클릭으로 점 2개를 만들어 소리를 점점 줄였습니다. 소리를 삭제한 클립이 꽤 있어서 영상이 너무 심심해진 것 같아요. 각 장면에 어울리는 효과음들을 넣어 볼게요. 이 부분에는 바람 소리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쓸만한 효과음을 다운받아서 한 폴더에 보관해 두는데요. 해당 효과를 프로젝트에 넣어두면 이렇게 원하는 효과음을 바로바로 검색해서 쓸 수 있어요. 효과음은 트랙 3에 넣을게요. 뒤에 있는 클립들에도 바람 소리가 어울릴 것 같아 길게 깔아줬어요. 바다 장면에서는 바람 소리와 함께 물소리도 났으면 좋겠네요.
다운받았던 물소리 중 어울리는 걸 찾아서 원하는 부분을 잘라 넣었어요. 이런 장면에서는 귀뚜라미 소리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 장면은 실제로 새소리가 정말 잘 들렸는데 촬영한 영상에서는 거의 안 들리더라고요. 당시에 느꼈던 감정을 영상에 똑같이 담고 싶어서 새 효과음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효과음까지 더해진 영상을 같이 볼까요? 영상과 함께 아래쪽 시퀀스도 같이 보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이번에는 카페에서 촬영한 두 클립을 볼게요. 첫 번째 클립은 너무 시끄럽고 말소리가 들어가서 비교적 조용한 두 번째 클립의 소리를 길게 끌어다 쓸 거예요. 그럼 두 클립에서 소리가 끊기지 않고 나오니 통일감도 생기겠죠. 먼저 첫 번째 클립의 소리를 삭제하고 두 번째 클립의 소리를 앞으로 쭉 늘렸어요. 두 번째 클립의 원본 길이가 이렇게 길어서 가능한 편집이겠죠. 볼륨도 적당히 조절해주면 끝. 지금 저기 흰색 차 저기다 주셔가지고 오디오만 따로 선택해서 늘리고 줄일 수 있다면 이런 효과도 가능해요. 여기 기차역에서 촬영한 두 개의 클립이 있습니다. 하나는 역 안에서 촬영한 영상이고 하나는 기차가 들어오는 영상인데요. 두 영상을 그냥 붙여버리면 이렇게 돼요. Destination. Please pay for your ticket at your destination. 소리가 너무 갑자기 변해서 저는 두 번째 클립의 소리를 조금 더 길게 끌어올 거예요. 먼저 두 번째 영상의 오디오를 한 트랙 아래로 내리고 오디오를 앞으로 늘리려면 원본 영상 자체가 길게 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 클립의 경우 앞쪽에 여유가 없어서 앞부분을 몇 초 잘라줄 거예요. 그럼 잘라낸 만큼 소리를 앞으로 늘릴 수 있겠죠. 옵션으로 오디오만 선택해 늘렸고 커맨드를 눌러 앞부분의 소리를 최대한 줄여줬어요. 기차 들어오는 소리가 점점 커질 수 있게요. 이렇게 되면 씬 1의 끝부분에서 기차 소리가 서서히 들리면서 자연스럽게 씬 2로 전환됩니다. 첫 번째 클립 오디오에 여유가 있다면 뒤로 늘려서 페이드아웃 시켜주면 더 좋고요. Destination. Please pay for your ticket at your destination. 같은 방법으로 완성된 다른 예시들 보여드릴게요. 오디오 편집까지 모두 마쳤다면 이제 프로젝트 파일을 영상으로 저장해 볼게요. 왼쪽 상단에서 엑스포트를 누르시거나 단축키 커맨드 M. 저는 내보내기를 하기 전에 영역을 지정하는데요. 타임라인에서 영상이 끝나는 지점의 인디케이터를 이동해 보면 영상 총 길이를 알 수 있어요. 유튜브에 올릴 경우 영상이 끝나고 추천 영상을 띄우는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플러스 20초를 해주고 5를 눌러 아웃 지점을 설정했어요. 다시 내보내기 커맨드 M. 소스 인아웃으로 되어 있는지 체크.
원하는 경로에 원하는 이름으로 지정. 포맷은 H264. 캡션 탭에서 옵션을 번 캡션 인투 비디오로 해주세요. 너는 자막 없음, 크리에이트 사이드카 파일은 영상에 자막 없이 SRT 파일만 저장. 번 캡션 인투 비디오는 자막 파일 없이 영상에 자막을 넣어 추출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맥 사용자의 경우 이펙트에서 럿을 체크해주고 어도비에서 제공하는 색 보정 럿을 선택합니다. 오른쪽 하단의 엑스포트를 누르면 프로젝트가 영상으로 추출됩니다. 인코딩 시간은 컴퓨터 사양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영상 길이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분짜리 영상은 1분 내로 인코딩이 끝나고 10분짜리 영상은 10분 내외가 걸려요. 이렇게 완성한 영상에서 어떤 장면을 나중에 쓸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저는 자막과 효과음, 그래픽, 배경음악이 없는 클린본을 따로 저장해요. 모든 영상의 원본을 저장하려면 용량을 많이 차지하고 보관도 쉽지 않으니 클린본만 만들고 원본 영상은 모두 삭제합니다. 로고나 포인트 자막, 그래픽 효과가 들어간 트랙에 눈을 끄고 효과음과 배경음악이 들어간 트랙은 M을 눌러 음소거시켜요. 내보내기 옵션에서 캡션 탭 클릭, Create Sidecar 파일 선택. 이렇게 내보내면 클린본 완성이에요. 자막 파일은 내보내기 전에도 따로 저장을 할 수 있는데요. 이펙트 컨트롤 탭 옆에 있는 텍스트 탭에서 점 3개 아이콘을 누르고 엑스포트. 이렇게 저장된 SRT 파일을 가지고 유튜브에서 CC 자막을 넣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자막 파일을 공유할 때도 이 파일이 필요하죠. 여기까지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고 보정하고 저장하는 것까지 배웠어요. 다음 시간에는 휴대폰으로 촬영할 때 도움이 되는 간단한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강의를 들으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나 질문이 있다면 각 챕터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세요.